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네, 먼저 오늘이 금요일이라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저희가 두 사람을 찾아냈습니다. 그 뉴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백태클 때문에 레드카드 받아서 우리가 걱정했었는데 어제 새벽이죠. 대단한 일을 또 해냈습니다. 우리 차범근 선수가 현역 시절의 기록을 갈아치워 버렸습니다. 유럽 최다골 신기록을 한국인으로서 세운 건데요. 7일 새벽 5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레전드 차범근 전 축구 대표팀 감독이 갖고 있던 기록 121골을 넘어서 통산 123골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 경기에서 태클로 인해 상대 선수가 부상을 입으면서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었죠. 큰 충격을 받아 컨디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답게 걱정을 말끔히 털어낸 경기력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가슴이 먹먹해지는 한 소년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소년도 체조 선수였는데 운동을 하다가 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어요. 9살 체조 꿈나무 소년 최동원 군입니다. 지난 5일 8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최군 부모는 평소 자신의 용돈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등 나눔을 실천한 아들의 심성을 헤아려 장기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최동원 군의 영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요, 오늘 내일 사람들 만나면 아마 분명히 이 얘기 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하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북한 주민 2명을 북으로 돌려보냈는데 귀순 의사를 밝혔었대요. 근데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16명을 죽인 추가범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순을 받아들이는 게 맞았겠습니까? 아니면 돌려보낸 게 맞는 거였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고요. 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징병제인데 모병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징병제냐 모병제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는 뉴스에서 핫하게 다뤄지고 있고 우리도 사람 만나면 또 이런 얘기 할 많이 거예요. 하죠. 그래서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춥습니다. 오늘 동지고요. 파주는 또 영하로 떨어졌어요. 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네, 날이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깨끗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지만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중부 내륙과 일부 경상 내륙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아침까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이하의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 남부 먼바다와 동해 먼바다, 또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입동인 오늘 한낮 기온 13도에서 20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현재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의 기온 분포를 보이는 곳 있겠습니다. 특히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인 지역에는 어제보다 10도 내외로 낮아 추운 날씨 보일 가능성 있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동지라고 그랬어요? 네. 팥죽 먹고 싶었는 모양인데 오늘 입동입니다. 입동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지금 전 잘 해내고 있는 걸까요?
요즘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가 인기잖아요. 그 인기의 비결이 공감이라고 그러는데 그 육아의 부담을 고스란히 혼자 떠안고 있는 주부들 그리고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들의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워킹맘들의 고충을 누구보다 이해하고 또 조언해 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SNS 스타에서 이제는 화장품 기업의 CEO로 성공한 분이죠. 이유빈 대표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정말 저는 사실 SNS에서 꾸준히 보고 있거든요. 어머, 네. 그 요즘에 인기의 척도라고 불리는 팔로워 수가요. 무려 17만 명. 그렇죠. 정말 20, 30대 모든 여성분들의 워너비 스타로 또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화장품 CEO로 변신을 해서 대박 성공을 거두셨다고 들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매출을 먼저 좀 물어봐도 실례지만 될까요? 제가 대답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제가 화장품 브랜드를 런칭을 하고 너무 감사하게도 5개월 만에 60억 매출을 이제 돌파를 했어요. 그러고 지금은 2년 차인데 250억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꾸준히 지금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 사업 수완이 보통이 아니신 것 같은데 처음부터 창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부진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까? 제가 원래 학창 시절 때부터 조금 평범한 아이는 아니었어요. 워낙 좀 자유분방하고 네. 겁도 없었고 네. 일단은 꼭 미래에 제가 꿈꾸는 저의 모습은 평범한 회사원이나 이렇게 평범한 삶이 아닌 사업가, 이렇게 창업을 해서 대박이 나자 뭐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패션 디자인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예. 바로 겁도 없이 이제 의류 사업에 먼저 뛰어들었어요. 꿈을 이룬 거네, 그러니까요. 네, 그쵸. 어떻게 보면 사업가의 꿈을 이뤘죠, 그때. 그리고 학창 시절에 자유분방했다 그러면 부모님 속개나 썩인 거죠. 많이 썩여드렸고, 네. 불효자식이었죠, 네. 네. 근데 저 다른 별명이 있어요. 점준마? 네. 그다음에 워킹맘 CEO. 근데 굉장히 젊으셔서 미혼인가 했더니 어립니다. 젊은이 아니라 어립니다. 아니 근데 저 아기도 있고. 네. 지금 그래서 아이가? 32살이에요. 지금 나이가 32살이고, 30살 때 이제 결혼을 해서, 네. 이렇게 약간 빨리 아기를 바로 낳았습니다. 지금은 그렇군요. 18개월 된 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이 키우랴, 사업하랴, 같이 동시에 병행을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쵸. 제가 오늘 여기에 그 비결을 조금 말씀드려 보고자 해서 나왔어요. 네. 오늘 제가 드릴 그 강연의 주제는 네. 슈퍼우먼이 아닌 소파우먼이 되자라는 거예요. 슈퍼우먼이 아닌 소파우먼? 네. 조금 생소하실 네. 텐데 그러면 소중한 게 뭔지 찾고 네, 파릇파릇한 젊은 마음을 유지하는 여자가 되자라는 게 일단 주제고 일과 가정 안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분명히 알고 그걸 지켜내면서 또 내 정체성을 잃지 않는 저만의 방법 같은 걸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소파우먼이라고 그래서 놀랐어요. 원래 소파라는 거는 이건 저 집에서 남자 거거든. 우리가 이러고 테레비 보거든 원래 이렇게. 근데 워킹맘인데 소파우먼이 되자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네네. 놀라셨겠어요. 네. 더 구체적인 뜻은 강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박수로 청합니다. 저희 브랜드 매출 얘기를 들으시고 아마 좀 놀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워킹맘이 될 수 있었는지 저의 그 사업 이야기부터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 브랜드는 지금 런칭 2년밖에 안 됐고,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는 기적이라고 말할 만큼 큰 매출, 250억 규모의 이제 매출을 달성을 했어요. 제 성공에 있어서 가장 큰 저의 원동력은 일단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도전을 했다는 것에 있는 것 같은데요.
남들이 볼 때는 저 이렇게 뭐 갑옷 같은 옷도 입고 있고 좀 화려한 모습에 고생 한 번 없이 이 자리까지 왔을 거다. 또 SNS에서 어느 정도 유명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성공할 수 있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도 어린 나이부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또 정말 현실적으로 파산 신청 직전에까지 갈 정도로 억 단위의 좀 빚을 진 적도 있었고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일단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의류 사업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제가 시작했을 그 당시에는 이미 그 여성 의류 쇼핑몰이 너무 과부하 상태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정말 광고비만이 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한 광고비 지출과 또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 기타 등등 정말 이렇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출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4년을 그래도 힘들어도 버텼어요. 버텼는데 그 4년을 좀 유지를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보니까 억 단위의 이제 카드빚, 뭐 거래처 대금, 기타 등등 그 빚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제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겉으로 이제 보여지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때도 SNS를 계속 운영 중이었고 제가 실제로 그 의류 쇼핑몰의 모델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좀 있어 보여야 하고 풍요로워 보여야 하고 행복해 보여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감추고 살다 보니까 저도 제 자신도 이제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마음에 큰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죠. 제 어린 나이에. 10평도 되지 않는 그 방음도 되지 않는 오피스텔 방에서 정말 골방이었거든요. 그런 곳에서도 꽤 오래 지냈고 그리고 밥값이 10,000원만 넘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제가 부담이 돼가지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심지어 제일 제 인생에서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제가 그 당시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리스 차량을 한 대 갖고 다녔는데 어느 날 제가 주차를 잠시 해두고 잠깐 자리를 비웠었어요. 근데 잠깐 다녀온 사이에 제 차가 없어졌더라고요. 차량을 회수를 해가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뚜벅뚜벅 걸어서 사무실로 돌아가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던 것들이 다 터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밤낮 없이 내 청춘을 다 바쳐서 25부터 이렇게 일만 하고 꿈에서도 저는 일을 했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에는 시련만 가득하지? 내 인생에도 해뜰 날이 오기는 할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면서 정말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그때는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고뇌하고 무기력함에 한참 빠져 있는데 저희 남편,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남자친구였죠. 지금의 남편인데 그때 저한테 와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본인은 열매를 먹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단지 안다. 그래서 그 단맛을 알기 때문에 조금 힘들어도 본인은 지금 버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제 입장에서는 저를 위로해 주려고 남편이 그 했던 말이 이제 저의 자존심을 약간 건드린 거죠. 자존심도 좀 상하기도 하고 이상한 오기 같은 게 좀 생기더라고요. 진짜 청춘을 다 바쳐서 일했는데 내가 그 단맛 한번 못 본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나? 여기서 포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렸을 때부터 나는 내가 정말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아무것도 또 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좀 생각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회사에 출근을 아예 안 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냥 침대에 멍하니 누워보기도 하고 4년 동안에 정말 처음 갖는 여유였거든요. 그 시간들이. 그래서 그렇게 제가 해보고 싶던 거를 다 하고 멍하니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 근본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뭐를 조금 더 하면은 더 나은 사람이 될까? 사업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조금 더 도움이 될까? 그리고 고객들에게 어떤 거를 조금 더 판매해야 이 고객들이
원하셔서 더 매출이 일어날까 뭐 이런 근본적인 것들 원래는 진작에 생각해야 됐던 문제들인데 그때서야 이제 휴식 시간을 갖고서야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SNS를 운영하면서 받았던 질문들 이제 주로 옷에 대한 질문이 많기는 했지만 제 뭐 스킨케어 비법 쓰는 화장품들에 대한 문의 그런 것들이 제가 그냥 넘겼었지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면서 이게 의류 사업에만 꼭 국한될 일이 아니고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서 화장품 판매를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 처음 했죠. 네. 그럼 그 생각의 전환이 있은 다음에 매진을 했더니 그 다음에 네. 250억 매출로 간 거예요. 아, 네네. 이제 그때 처음으로 든 생각이 그 저의 마음가짐이 제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처음 느꼈어요, 정말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부한 얘기지만 정말 내 자신을 한없이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내 마음가짐이고 결국에는 저를 일으켜 세운 거는 남편의 말도 아니고 누구의 말도 아니고 그냥 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저는 다음날 나가서 또 똑같은 일을 해야 할 것이며 또 빚 독촉 전화를 받아야 할 것이며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정말 홀가분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상황에서 꼭 벗어날 것만 같고 제가 앞으로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자신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히 조금 어떤 일에 대한 실패감, 실패를 겪고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일부러라도 시간을 단 하루라도 좀 빼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그리고 내 속에서는 나를 믿는 마음이 누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충분한 휴식 기간이 다시 내가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힘이 될 거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네. 멍 때리기라고 우리 그러잖아요. 네, 정말 멍 때리기. 그게 네. 필요하다고 그래요. 네네. 네. 정말 절실하게 네. 필요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네. 경험으로. 그렇게 멍 때리기 하면서 야 의류 말고 화장품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 네. 생각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다시? 처음에는 제가 일단 전문가가 아니었기 네. 때문에 직접 뭐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처음 찾아간 게 시중에 나와 있는 수입 화장품 총판 업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엄청난 이렇게 서치를 해가지고 겨우 찾아내서 이제 좋은 제품들을 가져와서 판매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4년 동안 이 의류 쇼핑몰을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골 고객님들이 좀 계셨어요. 이제 그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첫 판매를 했는데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첫 판매부터 왜 이렇게 그냥 억소리밖에 안 나올 정도로 판매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실패감을 겪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순간이 마냥 좋지만은 또 않고 불안감이 탁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할 수 있는 일이면 금세 남들도 충분히 할 수 있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만의 나만의 이제 정체성, 있는 이런 제품들 또는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다짐을 했죠. 여기서 절대 만족하면 안 되고 내 브랜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때 처음 다짐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본금이 그렇게 크지 않을 상태였고 빚을 해결하면서 이제 화장품 첫 판매의 그 금액을 조금씩 세이브하고 있던 시기라서 돈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수소문을 계속해서 발품 팔아서 남편이랑 전화하고 진짜 전국으로 뛰어다녔거든요. 그러던 찰나에 정말 운명처럼 신이 나를 돕는 그런 느낌 그때 처음 느꼈는데 1000개부터 이제 제작을 해주시겠다는 그 분을 만났어요. 네. 그때 당시에는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수십 년 경력에 이제 연구 그 경험이 있으신 그 연구 소장님하고 함께 협력해서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런칭을 하면 그대로 승승장구하고 좋을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제 예민한 화장품 분야이다 보니까 좀 시선들이 네가 일개 뭐 SNS에 유명인 정도인 네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뭘 한다고 팔어? 이런 부정적인 시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 입장에서도 그게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저 같아도 그런 말을 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당연하다고 또 생각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고객님들한테 더 감사했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도 나도 어엿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라는 제 안에 믿음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임신 기간에도 제가 화장품 관련 공부를 계속 하러 다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제품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걸 고객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정말 거짓말처럼 고객님들 인식이 싹 바뀌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방금 임신 도중에도 계속 화장품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 아이가 딱 찾아온 거네요. 네. 이제 막 제 인생의 날개를 피려고 하는데 지금의 아이가 찾아왔어요. 지금은 정말 예쁘고 너무 사랑스럽지만 지금 아이가 이 방송을 보지 않겠죠? 네. 그때 당시에는 진짜 또 내 인생에 조금 날개를 펼만 하니까 또 내 발목을 붙잡는구나. 네.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이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까지 솔직히 느꼈었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에 임신, 출산, 육아, 아줌마 제 인생에서 상상도 못할 단어였어요. 누구에게나 있을 일이지만 저의 인생에는 다가오지 않을 것만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시작하면 내 인생의 이 자유로움이 모두 사라지고 내가 지금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했어서 약간 아기를 초반에 많이 반겨해주지는 못했는데 다행히 지금 아기가 너무 효자라서 뱃속에서도 입덧 한 번이 없었고요. 그리고 네,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러 다니는데도 한 번도 배뭉침이나 엄마를 힘들게 한 적도 없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량한 아이로 잘 출산을 또 했습니다. 근데 지가 아는 거야. 뱃속에서 야, 나 이 조심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엄마를 도와줬네요. 네. 제가 여기 48시간 일과 가정 에너지 분배의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에도 또 가정에도 100% 집중할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실 거예요. 저조차도 전업주부들처럼 아이를 24시간 케어해주지 못하고 항상 이런 것에서 죄책감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항상 아이 자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나름의 제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정한 것이 48시간의 법칙, 즉 주말 이틀 48시간은 온전히 아기를 위한, 내가 아무리 몸이 뽀사지고 너무 힘들어도 아이만을 위한 시간으로 분배를 하자, 이렇게 남편한테 제안을 했고, 남편도 흔쾌히 이제 수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추억들을 만들려고 제가 평일에 뭐 SNS나 블로그에서 본 좋은 여행지들이 있으면 꼭 저장을 해두고 서치를 해서 주말에는 최대한 아이랑 이렇게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도 정말 어리지만 이것들을 다 알고 있는지 제가 평일에 일하러 갈 때도 한 번도 보챈 적도 없고 주말이 자기 노는 시간이라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부모도 너무 행복해요. 이게 행복감을 느낀 순간부터는 일도 더 잘 되고 모든 게 좀 더 잘 굴러가는 그런 기분이더라고요. 저희 회사가 그래서 제일 지향하는 것이 야근이에요. 지향이 아니고 지양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 회사에는 또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워킹맘이시고 또 아기 아빠세요. 그래서 그 가정의 시간은 제가 최대한 파괴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주 3주 차에 이제 금요일 날 오전에 출근하셨다가 업무 마무리하시고 바로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불금데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주말 여행을 좀 계획도 하시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저뿐만 아니고 저의 직원들 모두 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좀 맞추면서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네. 그거. 그 제가 가고 싶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그런 시간을 보장해주면 너무 좋죠. 네. 가족과 그렇죠.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래서 저 같은 워킹맘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슈퍼맘보다 리얼맘이 되자라는 말씀이에요. 일과 가정에서 모두 완벽하려고 나는 완벽해야 돼, 모두 다 해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이제 슈퍼맘이라면 저처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현실을 직시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는 리얼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벽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은 정말 불행해지고 제 주변에 워킹맘이 너무 많으시고 제 주변에도 뭐 성공한 분들 많으시고 뭐 별의별 분들이 다 계시지만 정말 완벽한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일과 뭐 육아 모두 완벽하게 하는 살림까지도 완벽하게 하는 엄마는 절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나니 저도 이제 좀 자책감이 줄고 또 나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용기도 많이 얻게 되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되 네. 포기할 건 포기하면서 네. 밸런스를 좀 맞추는 게 네, 좋겠다라는 네, 맞아요. 이야기 같고요. 그런데 사실 뭐 주변의 제 친구들이나 가까운 워킹맘들을 보게 되면 나를 위한 시간은 전혀 없더라고요. 솔직히 이야기를 하자면. 그럼 나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엄마와 직장인 그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잃지 않고 내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기가 너무 순해서 먹덧을 했어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먹어볼 만한 거는 다 먹어본 10개월이었고 그 결과 살이 26kg까지 쪘었어요. 저희 아기는 그 당시에 3.26kg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 22kg 정도는 온전히 다 저의 지방이었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 자신을 잃지 않는 거, 나를 지켜내는 게 누구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출산을 하고 이제 모유수유가 끝나고 막 다이어트를 시작해서 한 1년 차쯤 됐을 때 26kg를 다 감량하고 원래 몸으로 돌아왔거든요. 네. 뭘 해서 그렇게 빼셨어요? 대단하신데요? 우린 또 여러 그런 것도 가지를 궁금해. 네. 식단 조절도 하고 네. 저는 정말 아기 안고도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그래요? 아기 안고 일부러 나가서 아기가 우량아였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군장이라고 생각하고 내고서 이렇게 밤에 자고 있는 그래요? 애기 안고서 달리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꾸미는 거 이외에도 조금은 독특한 저만의 힐링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경영 철학으로 잡은 게 이제 나누는 받은 사랑만큼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자 하고 이제 저희 경영 철학도 나눔 경영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임신했을 때 아픈 아이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업체에 이제 그 후원사에 한번 후원을 시작을 했죠. 그 쾌감이 정말 크더라고요.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로 너무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인지를 제가 그때 처음 후원을 해보고 알았고 이렇게 후원을 하면서 제가 힐링 포인트를 왜 얻을 수 있을까, 왜 힐링이 될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후원을 하고 남을 이렇게 도울 때마다 쾌감도 느껴지긴 하지만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게 내 삶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삶인가 이런 걸 느껴지면서 제 자신의 자존감도 조금 올라가고 또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현재 내 자신이 또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또 느낄 수 있는 계기도 되고요. 일단 저도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이 아이가 소중하고 너무너무 행복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 모두 다 어렸을 때부터 예뻐지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이 내 인생 중심에 온전히 그냥 내가 중심이었던 그 어여쁜 소녀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는 그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물론 아이와 남편이라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을 뿐 지금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고 가장 멋있어져야 될 사람은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장 동경하던 직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외향적이기도 하고 또 주목받는 걸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면 항상 막 어머 여러분 막 구매하세요 하고 뭐 완판되면 너무 좋아하시고 막 이런 쇼호스트 분들이 너무 멋있으신 거예요. 얼굴도 예쁘시고 그래서 항상 꿈의 직업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 쉽게 이제 또 도전이 이렇게 용기가 또 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마음속에 가둬두고 이제 제 사업을 하던 찰나에 최근에 아주 좋은 제안을 제가 큰 홈쇼핑 채널로부터 또 받았어요. 이제 패션 쪽에 있어서 제가 또 옷에 관심이
관심이 많으니까 이 의류를 소개해주는 쇼호스트 제안을 또 받아서 그래요? 제가 흔쾌히 수락했죠. 원래 너무 하고 싶었으니까. 그러니까 흔쾌히 수락을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번 주에 네. 첫 방을 했어요. 10분 만에 완판이 된 거예요.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또 옆에 이렇게 매진 막 품절 막 여러분 서두르셔야 돼요 막 이런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아기를 낳고 육아를 하면서 또 다른 꿈을 또 하나의 꿈을 이뤘다는 게 쾌감이 엄청난 거죠. 그 새로운 도전을 네. 해서 또 완판녀가 됐어요. 네네. 또 다른 성공이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도전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도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내년에 이제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제가 화장품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제 스스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껴서 또 스스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을 쪼개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좀 키워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서는 이렇게 제가 뭐 인플루언서로서 이렇게 활발히 소통하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욕심을 내서 중국 시장에도 나가서 좋은 경험들을 만들어 보려고 틈틈이 중국어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체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뭔가를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런 도전들이 저한테 있어서는 약간 저를 살아 숨쉬게 하는 숨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소위 말해 성공하신 분들은 저는 그냥 머무르고 만족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네. 그러시네요. 이게 일단 도전이라는 게 또 비록 실패를 해도 제 인생에 큰 경험이 되고 지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또 두려움은 조금 사라지더라고요. 네. 이 사진은 뭐예요? 얼마 전에 할로윈데이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바라던 것이 할로윈 파티를 마음껏 한번 즐겨보고 싶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즐겨보고 싶다는 게 저의 약간 조그마한 꿈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직원들을 대동해서 할로윈 파티 이제 분장사분도 부르고 이태원의 클럽도 대관하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할로윈 파티 한번 해봐요. 해서 모두 직원들이 함께 하니까 정말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있게 나가서 이제 할로윈 파티를 하고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그래서 이런 저의 버킷리스트를 저는 또 얼마 전에 하나 이뤘거든요. 그러면서 또 힐링을 했어요. 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요. 네. 이렇게 거창하지 않은 거여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 평소에 정말 사소한 거라도 큰 마음 먹고 재밌네, 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렇게 작은 거 하나라도 도전하고 또 쾌감을 얻고 성취감을 얻는 게 일과 가정 사이에서 나 자신의 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강연을 같이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야, 나도 워킹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 양쪽을 다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들께 한마디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얘기해 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제가 쭉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절대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육아에서 제가 어느 정도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일에도 조금 더 집중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만 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아까 말씀드린 리얼맘처럼 할 수 있는 한 또 최선을 다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일과 가정의 균형이 맞춰지면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 남편이 행복해지고 또 그 행복한 마음이 아이에게 가면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지켜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상의 모든 엄마들을 저는 응원해요. 네. 자, 이유빈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보은 요리 연구가입니다. 살림꾼 곽지연 씨,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식재료에 관해서 도움 말씀 주실 김정현 가정교육과 교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꽉 찼어요. 그렇죠. 제가 준비하느라고요. 네. 좀 한참 걸렸습니다. 오늘이요, 사실
입동 맞죠? 네네. 아까 동진하고 제가 아까 실수했어요. 네. 제가 팥죽 먹고 입동이잖아요. 제가 꼭 동진달 팥죽 해드릴게요. 네. 입동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머님들이요, 입동 지나고 일주일 동안에 이제 김장 걱정을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11월에 담는 김장이 가장 숙성도 잘 되고요. 가장 좋은 재료에다가 가장 좋은 양념을 가지고 배합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머님들이 입동 지나고 나면 김장 걱정을 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요, 입동이 지났다고 또 바로 김장하면 또 재미없잖아요. 그리고 또 요새 또 약간 날씨도 약간 좀 따끈따끈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입동 지나고 나서 오늘 해야 될 게 바로 지렛김치예요. 네. 지렛김치. 네, 이 지렛김치 뭔지 아세요? 네, 저도 근데 처음 들어봤어요. 지렛김치라는 네. 거는요. 네. 근데 사실 김장하기 전에 먹을 게 없어요. 요즘. 네, 맞아요. 먹을 게 없어서 뭐 이렇게 겉절이라든가 김치를 담가 먹긴 하거든요. 네. 그런 걸 지렛김치라고 한다. 오늘 좀 처음 알았어요. 지레 담근다 이거. 네, 네. 지레 담는다는 얘기인데요. 김장 전에 먹는 한 달치 먹을 김장전 양식이라고 하는 게 네.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아주 중요한 지렛김치 중에 첫 번째가 있어요. 바로 황금 비율의 동치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너무 어머님들 좋죠. 동치미 많이 너무 좋아. 좋아하시는데 네. 어쩔 때는 씁쓸하고 짭짤하고 어쩔 때는 약간 밍밍하고 이렇게 좀 간을 못 맞추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진짜 황금 비율의 동치미를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일단 동치미 무를 준비를 하셔야 되죠. 네. 요새 시장에 나가니까요, 이 동치미 무 아주 튼실한 게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무가 좋은 무예요? 저는 주로 네. 이렇게 들어봤을 때 좀 묵직하고 네. 잔털이 좀 없고 흠집이 없는 거. 그리고 네. 무청 같은 경우는 좀 싱싱하고 이렇게 쌩쌩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고르는 편인데 제대로 고르는 게 아주 맞나요? 제대로 고르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가 보면 이렇게 심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부분은 땅 속으로 가 있고 위에 연두색 부분하고 무청이 이제 볕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서늘한 공기도 쐬어서 굉장히 달달하게 아주 맛있는 동치미 무가 만들어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묵직한 거 구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연두색 부분 있잖아요. 네. 요게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 고르시는 게 훨씬 더 단무예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동치미 담으실 땐 물론 무청을 많이 해도 좋은데 무청 많이 하면 또 무청에 있는 약간 단맛, 쓴맛이 같이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동치미가 질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굵은 거는 떼어서 요거는 시래기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살짝 데쳐서 무청 국 끓여도 아주 좋겠지요. 그래서 요렇게만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서 그다음에 준비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요 깍지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이렇게 말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요점이 바로 황금 비율이잖아요. 네. 황금 비율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건 잠깐 밑으로 좀 내려놓고요. 네. 내려놓을게요. 자, 제가 이렇게 다 씻어서 이렇게 준비해놨어요. 아주 매끈매끈 이쁘지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 무를 절여야 되는데요. 이 절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소금 한 컵이에요. 비율이 중요하죠. 그렇죠. 소금 한 컵에 동치미 무 5kg이면은 보통 8개에서 9개 달렸고요. 조금 더 지나가면 좀 더 굵어져요. 그래서 6개에서 7개 정도 달리거든요. 그러면 딱 5kg 정도 되는데 소금 한 컵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문질르세요. 근데 무가 조금 젖어 있는 상태가 좋죠. 그렇죠. 젖어 있어야 잘 문질러지겠지요. 이렇게 문질러야 소금이 이 안에 있는 수분감을 바깥으로 빼내서 굉장히 무가 아작아작하면서 동치미 무 다 먹을 때까지 아우 나는 동치미 무채가지고 채장아찌도 담아 먹고 요거 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준비를 하세요. 왜냐하면 잘 절이지 않으면 굉장히 쓴맛이 나고 맞아요. 아린 맛도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잘 절이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이제 중요한데, 절임을 네. 하는데 절임 시간도 중요하겠죠. 얼마 정도 절이냐 하면 보통 8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그래야 동치미 무가 무르지 않고 아주 맛있는 동치미 국물을 쫙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8시간 절임을 해놨어요. 자, 그럼 8시간 절임한 거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게 8시간. 8시간 절임을 네. 한 거예요. 근데 좀 날씬해졌네. 그렇죠. 좀 날씬해졌죠. 8시간 절임하면 무가요. 한번 잡숴보세요. 이것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짭짤하니요. 네.
아삭하네. 네, 무가 요게 지금 굉장히 너무 맛있어요. 맛있잖아요. 네, 이렇게 야들야들하게 이렇게 절인 게 보이시죠? 네.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동치미 들어갈 때 가장 어머님들이 많이 넣는 게 바로 청갓하고 쪽파하고 청양고추 삭힌 거를 많이 넣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고추 삭힌 거를 구하자니 어머님들이 좀 힘드시니까 네. 저는 그냥 청양고추를 그냥 넣습니다. 그래도 괜찮거든요. 칼칼하니 맛있을 것 네. 같아요. 근데 홍갓을 넣게 되면은 쌉쌀한 맛은 나나 굉장히 동치미 국물이 뻘개지죠. 네,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청갓을 준비하시는데요. 청갓은 깨끗하게 씻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서 쪽파하고 같이 물 1리터에다가 소금 넣고 버무려서 잠깐 재워놓으세요. 요거 보통 센 걸로 쓰지 않나요? 센 걸로 쓰면 너무 씁쓸한 맛이 많이 우러놓고 그다음에 알이고 풋내도 나요. 그래서 꼭 절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절임해서 이렇게 고추 하나에다가 청갓 2줄기, 쪽파 3개 정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묶음을 해놓으세요. 자, 그다음에는 동치미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향신채가 필요하거든요. 향신채를 필요할 때는 이렇게 배보자기를 좀 준비하세요.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바로 대파 뿌리예요. 대파 뿌리. 네, 대파 뿌리. 그다음에 동치미에 요거 제가 대추를 넣으니까 좀 단맛이 중화돼서 좋더라고요. 대추 넣고요. 그다음에 요게 마늘. 마늘 채 썰어 넣으시면 훨씬 더 잘 우러나겠죠. 그다음에 여기 생강이에요. 생강. 자, 그다음에 감칠맛 나라고 다시마. 네, 다시마 넣고요. 요 다시마 넣어줘야 감칠맛이 좀 폭발해요. 네. 자, 그다음에는 좀 칼칼한 맛 나라고 여기 고추씨를 넣으면 좋은데요. 이 고추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조금 붉은 물이 빠져나올 수도 있고 또 고추씨가 또 둥둥 뜰 수도 있거든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럼. 시장에 가면 이렇게 다시팩 팔잖아요.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아. 이렇게 담아줘요. 담고. 요거를 이렇게 감싸고. 아물려서 네. 이렇게 집어넣어요. 자, 요게 다 준비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담기만 하면 돼요. 네. 동치미 이렇게 쉬운 거였어 아마 하실 텐데. 네. 자, 그다음에는 단맛이 나는 재료가 또 있지요. 뭐 양파 넣으셔도 되고 어떤 집은 사과를 넣기도 하는데 보통은 배를 많이 넣지요. 배 씨방만 이렇게 제거를 해서 네. 껍질째 같이 넣으셔도 괜찮아요. 요거까지 다 준비가 됐으면 이제 좀 담아 볼까요? 네. 네. 여기. 담기 전에 할 거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잠깐만요. 아이고. 여기 물이 있어요. 동치미는 가장 중요한 게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동치미 5kg에 무가 8개에서 9개 정도 달렸다 그랬는데 그러면 물을 얼마만큼 넣어야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쵸? 네. 바로 5리터를 넣으시면 돼요. 5리터. 네, 5리터를 넣으시면 아주 정확하게 맛있는 무와 동치미 국물까지 싹 먹게 되는 양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다가 1리터를 부어놨어요. 네. 왜냐하면 좀 미지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놔야 소금이 좀 잘 녹거든요. 그래서 좀 부어놓고 이게 지금 한 컵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하자 그러면 동치미 5kg에 무가 8개에서 9개 정도 달린 동치미 무 5kg에 소금 1컵, 그다음에 물 5리터. 자, 그럼 1리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먼저 녹였어요. 네. 그랬으면 나머지 4리터만 부어주면 되겠지요. 네. 자, 요게 지금 3분이요? 2리터짜리 생수거든요. 2리터짜리 생수 부었어요. 아, 진짜 또 김치 하나 하는 것 또 같네요. 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4리터, 5리터. 5리터 만들어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딱 5리터의 국물이에요. 예전에는 짐 목욕통에 네. 이렇게 무하고 배추하고 이렇게 막 절여놓은 거. 맞아요. 막 욕조에다가. 목욕탕에다가 다, 예, 그랬다고. 김치 절이느라고. 예, 욕조에다가. 자, 요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 잠깐만 옆으로 하고 네. 네. 이따가 요거를 밑에다가 담아요. 아까 요거 만들어 놓은 거 향신채 거를 맨 밑에 담아야 여기서 국물이 쭉 올라와요. 그다음에 동치미물을 이렇게 담아요. 절임무죠. 네, 절임무. 무청까지 해야지 굉장히 시원하고 단맛이 많이 우러나요. 네. 자, 이렇게 담았어요. 중간중간에 아까 갓하고 파 해놨던 거 이렇게 끼워요.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다음에 다시 또 올려요. 아우, 주현 씨 무겁죠? 아니, 저는 요거 더 녹이려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녹고 난 다음에 부어요.
위에다가 이제 네. 부어주면 되는 거네요. 자, 소금 소금까지. 완벽하게 소금이 녹아야 되거든요. 네네. 딱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익히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 익히냐 하면 요거는 지금 기온이 사실은 오늘이야 영상 1도라고 아침에 네. 했지만 보통은 4, 5도 정도의 기온이잖아요. 네. 통풍이 잘 되고 그늘진 베란다 뒤쪽에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익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타나냐면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일주일 정도 예, 익히면 요게 딱 모습. 일주일 된 동치미예요. 섞는 비율이죠. 이렇게. 아. 그러면 국물이 얼마나 국물이. 뽀얀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너무 맛있게 야, 저게- 뽀얗죠? 아니, 곰국이 됐네. 뽀얗죠. 뽀얗죠? 네. 네. 그리고 제가 좀 이따가 우리가 시식을 할 거니까 여기서 조금 제가 퍼날랐거든요. 네. 딱 요게 한 달치 먹을 분량인데 우리 집은 동심이 좀 많이 먹는다 그러면 2통 담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담으시면 되겠죠. 네. 너무 쉽지 않아요? 네네네. 정말 저는 겨울밤의 별미예요. 네. 담가 놓고 계속 먹는 거죠. 엄마랑 같이. 국수도 말아 얼마나 먹고. 맛있는데요. 근데 저 동치미는 시원한 맛도 있지만 또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동치미는 겨울 동자와 김치에 침자를 써서 만든 겨울 김치의 대표적인데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지금 준비하셔서 겨울 내내 드시면 좋습니다. 동치미 효능을 말할 때는요, 우리 주재료인 무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무에는 식이섬유소가 아주 풍부해서 체중 조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특히 식이섬유소 중에 팩틴 성분이 풍부해서요, 장 운동을 아주 활성화시켜요. 그래서 변통작용을 가져와서 노폐물 배출에 아주 도움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소화 안 될 때도 좋은데 저게 술 한잔 하고 다음날 숙취 있을 때 아, 그래요? 동치미 국물 이렇게 마시면 괜찮더라고요. 또. 네, 맞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것저것 드셔봐도 동치미 국물만큼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고 말씀 주시는데요. 예, 그 이유는요, 동치미가 발효 과정 중에 생기는 베타인 성분이요,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피로에 지친, 또 스트레스에 지친 간을 보호하고 면역력 증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또 이제 이 동치미에 있는 무는요, 천연 소화제라고도 알려져 있죠. 디아스타제, 옥시다제가 아주 풍부해서요, 체기 자주 느끼시거나 소화 좀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식사 후에 또 단 거 많이 드시고 난다면은 좀 구강이 좀 걱정되시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동치미 국물을 먹게 되면은 구강 내를 산성화 중화를 시켜가지고요, 우리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 떡 먹을 때도 좋잖아. 그렇죠. 목 막힐 때도 떡 먹으면. 있고. 네. 네. 아우, 너무 좋죠, 뭐. 야, 다음 김치 또 담그실 네, 건가요? 제가 다음 김치 준비했는데요. 이번에는요, 아까 저는 동치미 무 가지고 동치미를 담았잖아요. 이번에는, 요거 진짜 잡숴보시면, 요거 너무 맛있다 하실 건데, 동치미 무를 이용한 통무 소박이를 담으려고 합니다. 소박이. 무소박이, 오이 네. 소박이 같은 말고, 거요? 예, 그렇게 통무 소박이에요. 어. 오이 소박이처럼 담는 건데 네. 통무로 만들어서 통무 소박이라고 해요. 요건 진짜 지렛김치로 제가 어머님들한테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머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 한번 담아볼게요. 네. 일단 똑같이 동치미 무 준비하세요. 준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 깍지 부분 다 깨끗하게 이제 좀 벗겨내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아무래도 통무소박이니까 우리가 무청을 조금 넉넉하게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히 굵은 겉대만 떼어내서 그것도 그냥 같이 절여주세요. 왜냐하면 그건 제가 좀 이따가 왜 그게 필요한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됐으면 요거를 좀 썰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냐 하면 제가 소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반을 갈라요. 아, 오이 소박이처럼 하는 십자로. 거네요, 네, 정말. 십자로 갈라요. 네. 이렇게 갈라서 요거를 절임을 해주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무절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른 상태로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오래 절여야 되고 속까지 절임이 안 되기 때문에 속 안에는 무가 약간 슴슴해요. 그래서 요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 물 있죠. 네. 물 한 1리터 반 정도에다가 소금 반 컵을 쏟아놓고 한번 이렇게 소금을 풀어서 적셔 올리세요. 그냥 적셔서 올리기만 하나요? 네, 이렇게 적셔 올리고 나서 그러니까 충분하게 소금이 좀 녹아져야 되겠지요. 네. 녹은 물에다가 무청까지 같이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에는 요 볼에다가 이 소금물에 담았던 물을 쭉 깔고 남은 소금 한 컵으로 절임을 하세요. 보통 네네. 물에다가 맹물에 한번 씻어주지 않고 그냥 그냥 바로 올려주나 봐요. 절임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 무 안에 있는 단맛이 빠져나오면서 무즙이 생기거든요. 그거 가지고 양념해도 맛있고요. 절대로 다시 한번 물에 헹구지 않고 바로 양념을 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 이렇게 하셔야 이 무청 소박이가 안에까지 다 간이 배어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절임을 하느냐? 보통 6시간 정도 절임을 합니다. 6시간. 네, 6시간 정도 절임을 하고요. 6시간 정도 절임을 하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죠. 절여진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아, 이게 지금 6시간 정도 절임한 어. 거예요. 네. 좀 약간 아까보다 흐물흐물하죠. 네. 근데 훨씬 더 아작아작해요. 이것도 날씬해졌네. 그렇죠. 날씬해졌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무청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청을 이렇게 같이 절임을 해놨어요. 요게 이따가 쓰임이 분명히 있어요. 어. 자, 그럼 이렇게 됐으면 이제 양념을 좀 할게요. 네. 양념은 양념 비법은 정말 며느리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비법인데. 제일 중요한 네. 거죠. 알려드리려고 제가 좀 네.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근데 요 무청소박이 안에는 양념소로 들어갈 채소가 필요해요. 바로 갓하고요. 네. 요거 한 3cm가량 썰어주시고요. 요거는 홈갓도 괜찮고 청갓도 괜찮아요. 그다음에 쪽파 썰고요. 그다음에는 무채 썰고 그다음에는 당근 썰고 요렇게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양념장을 준비해야 되겠죠? 양념장 제가 준비를 할게요. 여기 좀 작은 데다가 할까요? 아니요, 그건 제가 좀 이따 다른 거 쓰고요. 그래요? 양념장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고춧가루인데요. 이 고춧가루를 이렇게 담고 요게 지금 찹쌀죽이에요. 네. 찹쌀죽을 진하게 한 컵 정도 써서 넣고 진하게. 네. 요게 지금 매실청이거든요. 매실청하고 고춧가루 넣은 데다가 여기 멸치액을 넣고 멸치액이요. 이렇게 네. 잘 섞어주세요. 그래서 좀 불려야 돼요. 아, 그래요? 얼마나 네. 불려야 돼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불리는 이유는 고춧가루가 충분하게 불려져야 색이 많이 날 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위에 단맛이 올라와서 훨씬 더 맛있거든요. 네. 어느 정도 불리느냐? 한 10분 정도 네, 네. 불리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린 거에다가 이것만 하면 양념이 좀 모자랄 것 네, 같잖아요. 아무래도 수분감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자주 쓰는 이보은의 국물팩 있잖아요. 몇 번 맞아요. 여기서 알려드렸어요. 네. 이 국물팩을 2컵 정도 물에다가 진하게 끓이세요. 그래서 식히든가 아니면 우리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2컵을 여기다가 좀 부어주세요. 네. 이게 2컵 분량이죠? 네. 저 육수팩 안에는 뭐 대파 뿌리도 들어갔었고요. 대파 뿌리부터 무말랭이 시작해서 들어가고, 무말랭이 네, 들어갔고 북어. 뭐 북어포 다 들어갔죠. 네. 그래서 네, 굉장히 네. 맛있는데요. 요거에다가 이제 좀 넣어주시면 돼요. 네. 마늘, 다진 마늘. 네. 그다음에 생강. 다진 생강 넣어주시고요. 소금요. 네. 그다음에 좀 맛을 내려면 아무래도 무니까 새우젓 있어야 새우젓. 되겠죠. 새우젓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 해서 양념이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넣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무채. 무채. 청은 맨 마지막에 넣을까요? 이거? 아니요, 잠깐만요. 그다음에 당근채 넣고 요거를 살짝 색을 입혀요. 네. 왜 색을 입히냐면 이렇게 색이 잘 입혀져야 그다음에 이제 갓을 넣었을 때 많이 치대지 않아도 되거든요. 갓을 많이 치대게 되면 풋내가 올라와서 네. 맛이 없어져요. 자, 이제 갓 넣어주세요. 넣고. 네. 다시는 한 3cm 정도로 잘랐어요. 그다음에 파도 넣어주세요. 쪽파 넣고요. 네. 그럼 저거 자체로 뭐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맛있어 보여요. 맛있죠? 맛있겠죠? 네. 근데 어머님들이요, 대부분 요 절임을 할 때 6시간 정도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요거를 만들어주시면 색깔이 어떻게 이뻐지느냐 하면 요 밑에 제가 짜잔. 미리 좀 만들어놨어요. 네. 이쪽에다가 부어주세요. 그렇게 돼요. 네. 야,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은 거에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요거랑 숙성이 된것 요거랑. 같아요. 진해지네. 그렇죠. 진해지죠? 이제 이걸 가지고 요거 지은 씨 조금씩만 한번 잡숴 보실래요? 근데 이게 또 간을 간이 맞아야 있잖아요. 되잖아요. 그죠? 제가 제 네. 입맛에 맞을까요? 아우 맛있겠다. 아, 벌써 침이 고여요.
제 생각엔 요 소금까지 넣으면 딱 맞을 것 네, 같아요. 왜냐면 그쵸? 매콤하니 맛있는데 약간 소금 간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네. 살짝 들었거든요. 요걸 다 넣어볼까요? 네. 왜냐면요, 제가요, 손저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무리면 딱 느낌이 와요. 그래서 네, 소금까지 역시. 넣었으면 이게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넣으면 돼요. 네. 우리 오이소박이 같이. 만들 때처럼 이 안에다 넣으면 되는 그쵸?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쏙쏙쏙. 쏙쏙쏙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고. 넉넉하게 넣어주셔야 맛있어요. 그리고 겉에도 좀 이렇게 발라주세요. 넣어주고, 모양 예쁘게. 자, 그다음에 무청에도 조금 이렇게 묻혀주세요. 자, 그랬으면 이 안에 있는 무채랑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게 이걸로 이렇게 한번 돌려줘요. 살짝 묶듯이 돌려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올려주세요. 맛있어 보여요. 너무 맛있어 보이죠? 네. 네. 저는 뭐 다른 해서- 반찬도 필요 없어요. 네, 이건 또 익히는 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 익혀야 되냐면 통에 담아서 한 이틀은 바깥에 내놓는데 날씨가 약간 조금 갑자기 따뜻해졌다 그러면 하루 반나절 만에 냉장고 넣으시고요. 네. 아, 지금 같은 날씨에는 충분히 이틀이면 괜찮겠다 그러면 약간 콤콤하게 올라오는 냄새가 나거든요. 네. 그때 냉장고 안에 넣고 이틀 있다가 잡수시면 무까지 아주 완벽하게 잘 익은 소바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여름에 담갔던 오이소박이도 이제 다 먹고 없거든요. 오이지도 없고. 지금 먹으면 너무 좋아요. 네. 자, 이렇게 좀 담으세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였다가 무청을 제가 좀 놔뒀잖아요. 네. 무청을 왜 놔뒀냐, 네. 놔뒀냐 하면 요거 요렇게 해서 어머님들이 김치통에 담았죠. 네. 그랬으면 그냥 올려놓으면 우거지가 생기거든요. 우거지가 생기면 굉장히 좀 맛이 없어져요. 네. 그러니까 요 무청을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놔요. 이불 덮듯이. 네, 이불 덮어놔요. 덮듯이. 네. 김이나 이런 거 덮어주는데 무청을 덮어주기도 하네요. 네, 맞아요. 무청을 덮어서 이렇게 네. 해서 잡수시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 요거 제가 미리 좀 담아왔어요. 네. 미리 한번 담은 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아우, 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보세요. 어머 큼직해서. 어때요? 요거 저거 근데 어떻게 썰어 먹어야 돼요? 요거요. 요렇게 해서 쭉 찢어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쭉 또 요렇게 해서 쭉 이렇게 해서 뜨거운 밥에서 이렇게 하나씩 물 말아 먹어도 젓가락 좋고. 그거 저 봐서 전원일기에서 일령엄니가 맞아. 콩밥에다가 이렇게 같이 정감 먹는 있게 거예요. 잡수셔야 네, 굉장히 네. 맛있잖아요. 네. 네. 오, 야 먹음직스럽네요. 아이고. 또 무청 소박이는 어떻습니까? 네, 무청소박이는 함경도 함흥지역에서 많이 만드는 음식인데요. 네. 네, 비타민 C가 아주 풍부해요. 네, 지금 찬바람이 부는 지금 제철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풍부한 비타민 C가 우리가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감기 예방과 면역력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저렇게 껍질째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무 껍질에는요, 영양소가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껍질째 무즙을 했을 때 살균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무청 몸에 좋다고 참 많이들 드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청이 햇빛을 받고 바람을 받기 때문에요. 무보다 영양소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A, C, E가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 눈 건강, 항산화, 그리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우리 레시피 준비돼 있죠? 예,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삭아삭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그래도 난 김치가 좋아 새콤달콤 김치가 좋아 김치 짜짜 많이 짜짜 시골에서 담궈온 깊은 손맛 우리 할머니 손길에 내고 맨맛 겉절인 상큼해서 신김치는 아싸랬어 라면을 끓일 때는 역시 너야 찌개 팔팔 끓일 때도 역시 너야 너 없이 난 못 살겠어 너 없이 난 허전했어 너무너무 김치가 좋아 아싸아싸 김치가 좋아 김치
먹음직스럽습니다. 지금 예. 너무 먹고 싶어요. 이게 동치미 향도 싹 올라오고. 맞아요. 동치미 향이 좋다. 네. 동치미부터. 네, 뭐니 해도 동치미에는 사실 군고구마가 제격이죠. 맞아요. 제가 앞에다 군고구마를 이렇게 좀 뜨끈하게 구워놨거든요. 네. 군고구마 한 입 딱 베어 드시고 동치미 국물 하나 딱 잡수시면 네. 진짜 안성맞춤이죠. 국물 맛이 너무 궁금해서요. 네. 그렇죠. 국물 먼저 한번. 네, 군고구마하고 동치미 같이 드시면은요, 맛도 좋지만, 우리 걱정되시는 거 있죠. 냄새 나는 거. 방귀. 네. 그게 안 나요? 네, 훨씬 적게 날 수 오. 있습니다. 야, 국물이 기가 네, 막히네. 네, 그래요? 진짜. 고구마를 먼저 한번 입에 싹 네, 넣고 네. 먹어야 되는 거죠? 제가 고구마를 먼저 먹어볼게요. 고구마를 먹고 그다음에 동치미 국물 쫙 먹고 이렇게 바로 먹어야 돼요. 무 하나 딱 들고 잡수시고 요거. 쓰러집니다. 너무 맛있어요. 와. 이제 보통 이제 동치미가 짭짤하거나 그러면 어머님들이 었다가 좀 톡 쏘는 맛 넣는다고 탄산수 넣거나 네, 아니면 사이다 넣고. 사이다 넣거나 뭐 이러시잖아요. 네. 이 동치미는 진짜 황금 비율의 동치미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 넣지 않고 바로 잡수시면 돼요. 네. 이 수육에 뭐에? 이제 고구마를 먹고 속이 꽉 막혀 있는데 동치미를 먹고 속이 확 풀리는 거죠. 저는 사실 막 댐비고 싶은데 네. 건강검진 내시경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아, 그러면 또 제가 먹어봐야죠. 요 네. 통무 소박이에다가요. 그 수육 한 점 넣고 네. 여기서 잡숴보세요. 여기 무청이랑 같이. 그러면 이거는 무랑 같이 먹어야 좋은 거예요? 아니면 같이 다 같이 잡숴도 다? 괜찮아요. 네. 이게 다 소화가 잘 되는 것들이라. 이게 보이시죠? 부럽습니다. 통무소박이. 네, 통무소박이 이렇게 자른 잘라놓은 거거든요. 거예요. 이걸 먼저 맛을 한번 볼게요. 네. 아우, 소리 봐. 소리 들리세요? 어때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래요? 아삭아삭 소리가 여기까지 막 들려요. 이게 무 자체만으로도 지금 너무 맛있는 계절이잖아요. 네, 네. 단맛이랑 싹 올라오는 게 맞아요. 이거 못 드셔서 어떡해요? 저 그러니까- 먹으시는데. 지금 시간 다 됐다. 이거 끝나네. 시간이 안 되겠어요. 야, 오늘 이렇게 이거 해서- 너무 잘 담가주셨는데. 네. 예. 맛있죠? 맛있죠? 네.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네. 아이고. 저희가 이거 오늘 아주 푸짐하게. 레시피는 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지렛김치 네. 맛있게 담가서 드셔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못 먹으면 이렇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농협중앙회가 어제 서울 농협본관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고 푸른 들녘 가꾸기를 실천하고 있는 48개 농촌마을을 선정해 10억 원 규모로 시상했습니다. 행사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 이재관 행정안전부 실장 등 7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문화 가족과 이들을 돕는 사람을 발굴해 격려하는 동아 다문화상 시상식이 어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대상을 받은 박성아 씨는 통번역 지원자로서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동아 다문화상에선 대상을 받은 박성아 씨 가족을 포함해 모두 11개 팀이 수상했습니다. 아니, 오늘 제대로 입동해요. 날이 춥고요. 옷들도 두툼해지고 오늘 출근길에 그렇더라고요. 네, 이럴 때일수록 옷차림 단단히 하시고요. 감기 걸리기 쉬워요. 네, 건강관리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나들이 하실 때 두툼하게. 예,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되시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